분들도 있고 또 새로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제 겨울로 완전히 우리가 계절을 인식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들 유의하고 여러분의 이 지식 발표에 여러 가지 준비들 하느라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그 금융 불안이 시작돼가지고 그 금융 불안이 미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유럽이나 일본, 우리 그 대한민국, 중국 모두가 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불안이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만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건설회사의 부도 또 앞으로도 부도가 더 많이 날 거로 예상이 되고 아파트 분양한 것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회사의 자금난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내년에는 그러면 나아질 거냐, 내년에는 어쩌면 더 실물 경기까지, 지금 금융 쪽에 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소비 불안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증시는 많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 폭락을 해 있고 환율이 지금 1,500원대까지 1,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1,500원 무려 50%나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들 알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왔던 돈이 미국 그 금융 불안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에 투자했던 그런 금융회사들이 이번 해에 올해 말 결산까지를 위해서 돈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사 미국에서 손해본 거를 한국에서 투자해가지고 이익 난 걸 그거를 이제 달러로 가져가서 결산에 대비하느라고 이런 달러 소비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국내에는 뜻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 특히 미국의 문제는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환율이 떨어져야지 맞거든요. 근데 원화 가치가 상승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게 되는데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더 큰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로서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변화가 많고 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또 가깝게 보면 그동안 경기가 좋다 어쩌다 하고 이렇게 할 때 돈이 넘쳐나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200불까지 갈 거다 이런 걱정들도 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 갑자기 쭉 내려와서 50불대의 유가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도 유가가 많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휘발유 단가나 경유 단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내의 소비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올해 10월달 판매 소비된 휘발유가 전년도 10월달 대비 9%가 마이너스 됐고 디젤이 19%가 19%라고 그랬어요? 19%가 마이너스 되고 이게 적으로 산업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수송 차량 이런 것들이 다 경유를 쓰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물류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물동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19%가 경유가 특히 많이 판매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또 지금 현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년도에는 더 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들에게 오는 체감 소비까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면 그게 내년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도 일반 소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올 때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소비하는 게 굉장한 부담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수입이 줄고 실업이 늘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소비는 줄게 돼 있어요. 소비가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정유사를 한번 보면 정유사는 SK하고 SOE는 지금 수익이 뭐 조단위 수익이 난다고 해요. 수출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환율이 좋으니까 환율이 지금 굉장히 오르니까 지금은 이제 정유사는 기름을 수입을 보내고요. 오늘 이제 뭐 재고가 지금 어디서 비는지 유류 재고 차를 점검할 때 현재는 그 감열지상의 일일 탱크별 재고차만 점검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탱크별 그 많이 나가는 탱크도 있고 적게 나가는 탱크가 있는데 많이 그 호출량 대비 재고차 점검도 가능하고 그 일일 그 탱크별 재고차를 누적을 해서 월간 탱크별 재고차 확인이 용이하도록 그 감열지상 그 마감장에 표기하여 특정 탱크 해당 주익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함으로써 이로 인한 재고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운영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최종 마감장 감열지상의 내용을 얘기했지만 저희 문제 탱크로 좀 재고 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문제였었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하면은 탱크 실증은 마감별로 지금 그대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출고는 탱크별로 이렇게 익히게 되어 있거든요. 탱크별 실측, 출고량을 이렇게 마감장에 찍어서 얼마나 주기적으로 어떤 탱크에서 많이 출고가 되는지 확인이 오는 또 11월 17일 현재까지 저희 운영주의소 현상에서 저희 주유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출고가 좀 적은 무연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는 입장인데요. 출고가 적은 탱크에서 주요 오차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경기도 이번 탱크는 많이 안 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업소별 그 한도에 작성을 하는데 아마 업소 책임자라고 그러면은 대충 그 경비가 사용이 된 후에는 얼마만큼의 한도가 남아있고 하는 거는 책임자라고는 아마 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매니저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부족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유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걸 그 점검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인원 편성이라든지 한도에게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를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인원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식비 그 다음에 그 업소별의 그 식비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작성 요령은 업무일지 매니저들이 일을 작성을 하면서 그 뒤편에 그 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내일처럼 그 일일 관리를 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지금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 그 일일 작성을 하면서 아마 그 관심을 전체적으로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작성을 하면서 얼마나 남아 있고 비용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한도액이 얼마고 하는 거를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용 후의 효과는 한도액에 준비에 따른 그 사용액을 그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제일 큰 부분인데 전 직원들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관리하는 데에 따른 그 부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시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올려주시는 그 운영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기존에 쿠폰제 서비스를 하면서 쿠폰 정책에서 가격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서열 회원이나 당구 고객들이 그런 우수 고객 쿠폰이나 상품에 대해서 그런 혜택이 없어지고 특히 이게 회사 같은 차량들이 이탈이 심해지고 신규 구입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우수 고객 쿠폰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독립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월 175리터를 주유하면 우수국의 영수증 밑에 1750점 이렇게 종이표는 월 초마다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영수증 하단에 별도로 표기가 되고 그리고 포인트에 대해서 사은품이나 무료 주유도 가능이 안 돼요. 2만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은품 또는 주유 가능하도록 선순환 설치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 혜택을 볼 수 있고 우수 회원 가입과 신규 회원 보시 그리고 또 이것이 판매 증진과 수익 계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쌓여집니다. 소유소유 현대하고 오버리 유즈를 제외하고 전체 판매량 또는 회원 고객 변화 추이를 보면은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는 크게 우수 포인트가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는 좀 자신이 없고요. 우수 회원 수를 보면은 이게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10월달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리 작업이고요. 저희가 분리하는 신용카드가 카드가 아니면 가맹점, 그다음에 BC카드, 그다음에 한국통신카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를 하고 나면 즉석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판매 사원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 장면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예전에 그 신용카드가 이렇게 3일치 정도 지금 분리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개선을 즉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분양을? 네. 다른 사람들 이번에 여기 분쟁이 나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중국과는 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바쁠 때 리스트 획득한 걸 한 일주일치 모아놓으니까 150여 장이 됐었습니다. 바쁜 관계로 제가 좀 입력을 하러 앉아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회원번호 입력 순서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현재 예전에는 이대로 했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그 리스트 형제를 간단하게 회원 번호, 성명, 그다음에 중국 비번 4자리,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하고 문자 동의 여부까지만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이 양식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갖는 회원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면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뭐 기준이나 뭐 변경제 세도 똑같습니다. 회원 번호 치고 엔터를 한번 쳐야 됩니다. 치고 넘어가서 회원 성명을 쳐야지 되고 다시 핸드폰 번호는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번호에 다시 엔터를 한번 치고 또 핸드폰 번호로 가야지 되고 여기서 엔터를 4번을 치고 중급 B번에 들어가고 다시 2번을 쳐야만 엔터 2번을 쳐야만 문자동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문자동의까지 가서 문자동의 입력하고 나서 F8을 누르게 되면 입력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엔터를 치는 이거를 시스템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올리게 됐고요. 다음으로 기존의 어떤 문제는 카드 번호, 차량 번호,
회원 성명, 직장 전환, 휴직번호, 직장 복귀 정보 승인서 뭐 이런 식으로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엔터 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약간 4시간을 안 해서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간소하고 싶어서 이번에 지시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그 계산서 발행 금격과 세금 계산서 발행 현황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비율을 해서 3가지 방법으로 다 엑셀에다 저희가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그 발행을 하다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제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중간에 다른 고객이 와서 불편상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을 대는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좀 제한하는 방안으로 주유소에서 일단 뭐 세차장이 설치된 주유소에 한해서 뭐 좀 그런 이야기지만은 일단 GS 포인트를 좀 활용해서 유료 세차에 대한 그 고객의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고 포인트를 활용해서 그 세차 배출 중대에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면 도입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그 고객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고요. 또 그 포인트 세차를 인식하는 고객도 주유소에서 그 포인트를 사용을 할 때는 좀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없진 않았는 생각되고 또 주유를 하고 또 세차를 하겠다고 주유원한테 알려주고 주유원이 또 그 카운터까지 와서 포인트로 승인을 받아서 그 현금으로 또 손님한테 다시 돌려줘서 이 손님이 현금을 세차장에 가서 내는 거 이렇게 좀 절차 좀 많이 복잡했는데요. 일단 그 소수고객은 또 차량 주유 시에 그리고 불필요한 유종별 매출하고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이는 아니지만 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무료 세차가 이제 없다 보니까 유료 세차에 대한 금전적인 그 고객 부담이 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 있고요. 개선 효과는 GS 그 포인트에 대한 무료 세차 홍보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 또 고객분들이 최소한 뭐 10,000포인트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그 유료 세차에 대한 그 부담을 포인트 사용으로 인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용가 이제 좀 많은 효과를 주고 있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 세차장 카운터 옆에 그 단말기 하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유종별은 다 있는 게 세차 코드가 6번이니까 보너스 카드 결제할 때 그 세차 코드를 발표하신 테마가 10개였고 참여하신 우리 저가 17명 이렇게 참여해줬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좀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발표해 주신 7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발표한 제목 테마를 보니까 주로 업무 개선 쪽이 지금 많아요. 업무 개선이 탱크 누적 재고 오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업소 관리 비용에 대한 그 계정별 한도 이런 거에 대한 운영 방안, 그 다음에 그 조별 판매에 대한 그 조회, 이경현 팀장이 회원 정보 인정이 가능 이런 것도 다 업무 개선이죠. 또 임정 매니저의 분기별 세금 계산서에 관계된 업무 개선, 다 업무 개선이 주로 많고 지금 판매에 대한 것이 이제 영업화물 유치에 대한 것, 또 회원 관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업무에 대한 그런 개선,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쪽에 많이 지금 관심들을 갖고 발표를 해줬다. 그게 지금 회원하고
특히 회원하고 판매 신자나 판매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고 또 재발표를 해 몇 개 있는데 보완은 김동민 소장이 업소 관리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가지고 계정별로 운영하는